날씨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가 100에서 최고 300mm, 남해안은 20에서 최고 100mm, 전남과 경남 지역은 10에서 50mm가량입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9.3도, 습도는 50%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미국 일본과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된다. 한국 스스로 설 수 없다. 네, 이 사고의 틀로는 우리는 영원히 약소국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요, 세계 2대 경제 강국이 됐을 때 미국의 강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강해지면 우리를 우습게 봤던 나라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겠죠. 근데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미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 일본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는 길을 가려면 고통스럽지만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찡그리는 표정이 내심 걱정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외국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 사실상 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 강해지는 훈련도 해볼 때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강대국이 기침만 해도 펄펄 떠는 그런 나라를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서울 수도권, 그리고 대구, 포항, 안동, 그리고 청주, 전주, 제주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 전국 방송이고요. 네,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출발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며칠 전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서 참배하고 사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신군부 가운데 직계 가족이 와서 사죄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이번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재헌 씨가 아버지의 그 뜻을 이제 말하자면 받들어서 참배와 사죄를 한 것인데요. 예. 그 아버지의 뜻을 더 받들어서 그러면 노재헌 씨라도 이제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아들이라도 직접 만나서 사죄와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노태우 씨가 지금 5.18 당시 그 저지른 일들에 대한 기록과 다양한 그 기록물 혹은 뭐 연관된 그런 그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법합니다. 예. 또 노태우 씨가 남긴 여러 가지 또 회고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건과 연관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점도 숨김없이 노태우 씨 본인의 행적은 물론이고 같이 주도해서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 씨 일당들에 대한 그런 다양한 행적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이 5.18 그 소모적인 논란의 종집을 찢는 일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요 며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신문은 조국일보, 방송은 조국방송이 아니었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그중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공주대학교에서 인턴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언론 보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당시 공주대에서 고교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A 교수를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연결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공주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왜 아무 일도 아닌 게 큰일이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엄청난 사실 왜곡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 그 언론과 사회에 이런 부탁의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희생양을 던져주면 막 모든 언론들 말에 따라서 막 돌 던지고 뭘 합니다.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지 않고요. 네. 지난 한 주간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무서워했나 모릅니다. 매일 협박이 메일에 전화에 집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누구 맘대로 공개를 해서 집 전화 제 휴대폰이 5초마다 울리니 어떤 전화를 받아야 하고 어떤 전화를 안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학교 윤리위가 소집이 됐다는데 학자가 윤리위에 소집이 돼서 끌려간다라는 게 얼마나 사형 선고에 가까운 건지 모르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이 밝혀진데도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남의 고통이나 희생을 어떤 정의를 위해서든 당연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저 같은 마음을 느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감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밤에는 계속 강대에서 전화하고 낮에는 학회 일에 또 해야 하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목소리를 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 있을 수 없는 사태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안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시죠.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고 검찰의 인사권을 틀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람이 정작 자신이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수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딸의 부정입시, 웅동학원 사학비리와 가족 소송 사기, 불법 사모펀드,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들은 검찰의 수사 착수가 오히려 늦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빨리 종결지어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충실히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는 법적 시한을 넘기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9월 2일과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자, 오전 국회 상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 법적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다음 주 2일까지 국회의 모든 청문회 절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 30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우리 국회의 편의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사위 간사 간에 9월 2일, 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치르기로 합의한 일정은 법정 기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내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날이어서 그 발언이 주목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순으로 들어보시죠.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을 시행합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 동맹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안보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그 미국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무슨 큰 우리의 안보 체제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거의 과장된 언급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니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만이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건 너는 아니. 우리 눈에 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만이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건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아, 김미선님 말씀이 제 이야기입니다. 가사 좋다. 네, 가사도 좋고 곡조도 좋은 부활의 친구야 너는 하니 함께했습니다. 자, 준비님 비오는 날 처마 같은 방송 김용민 라이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672번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국회 선진화법 위반한 국회의원들 성실히 경찰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부터 모범을 보이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수현님, 김용민 진행자님, 핫소리 뉴스거리 모으실 때 혈압 괜찮으신가요? 제가 핫소리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뉴스가 너무 많았어요. 어떤 뉴스가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나요? 네, 다 중요한 뉴스들이어서 혈압은 혈압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402번 쓰시는 분,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감기가 걸리던 나라가 아닙니다. 제발 자기 나라를 믿읍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5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통행량도 늘었고요. 작업으로 인한 정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충주 분기점에서 중원터널 쪽으로 4km 구간, 또 창원 방향으로 괴산에서 장현터널 사이 6km 구간이 모두 작업 여파로 정체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서해대교 3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매송에서 용담 터널까지나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조금 전 오산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2km로 정체가 금세 늘었고요. 더 가서 기흥에서 수원까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는 한남대교 지나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름 들어보셨죠?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정부로부터 1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런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책,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씨가 낙성대 연구소의 연구위원입니다. 이 이우연 씨는 일본 극우단체의 후원을 받았다. 네, 본인이 또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인데요.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낙성대 연구소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이 사실 정말 큰 충격을 줬는데 말이죠.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연결했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최근에 이영훈 전 교수가 낸 책, 이제 공저이긴 합니다만은 반일 종족주의 읽어보셨나요? 예,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고 내용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책의 공동 저자입니다. 이우연 씨, 낙성대 연구소 연구위원.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국내 극우 성향학자들이 모여있는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김종훈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먼저 자료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네.
그 한국연구재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예산도 많습니다. 5조 7,600억 원의 국가연구기금을 관리하는 재단이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기초연구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연구재단은 말 그대로 재단이지만 기금이 정부 예산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5조라고 했을 때 놀란 건요. 이렇게 우리가 연구 비용으로 상당한 액수를 이제 연구기관에다가 나눠주고 있구나. 이 점에 일단 반가워서 놀란 건데. 근데 그 낙성대 연구소에다가 주는 건 좀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이제 이 자료로 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가 네.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원금 총액이 12억 원에 이릅니다. 12억이요? 예. 연구 주제는 이제 일제 식민 시기와 식민지 시기 직전 직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한 경제제도 변화에 대한 것을 통계 수집에 관한 어떤 연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조선 후기의 재정이나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의 변화라든가 해방 전후의 인구, 가격, 소득, 생산량 뭐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아니냐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극우 한국의 친일 극우 세력의 연구기관에다가 한 해 2억씩 지원이 됐다는 건데 아니 그렇게 지원을 해줄 땐 말이죠. 돈은 먼저 주더라도 나중에 연구 성과나 연구 결과물을 정부에서 이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 연구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것이 1980년대 말에 당시 이제 서울대 안병직 교수가 주도하여 만든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안병직 교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나중에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 이사장을 맡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자유한국당과 현재의 자유한국당을 얘기하는 건데 이념적으로 매우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2000년 무렵까지는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안병직 교수 등이 이끌다가 2000년에 이를 이제 안병직 교수의 제자 이영훈 교수에게 물려주는 세대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외부 연구비 지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수행한 것이죠. 그 일환으로 이제 정부 연구비를 신청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고, 이제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시기가 참여정부 시기였는데, 참 놀랍습니다. 자, 이 반일 종족주의 이 책도 그럼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렇게 딱 거기 들어갔다 이런 거 아니지만 연구소 자체가 이 과제를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나라 돈으로 매국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놀라운 게요. 여기에 국비만 받은 게 아니고. 이 연구소는 이제 일본의 도요타 재단에서도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 있자.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혹시 도요타 재단이 전범 기업입니까? 전범 기업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요, 일본 재단인데 뭐 단지 뭐 전범 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이제 다행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던 곳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일 종족주의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제 정부 지원금이 이 책의 탄생에 기여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의 지원금이 일제 식민지를 미화하는 연구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은 반일 종족주의가 위헌 요소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제 시기 임시정부의 지상과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의 미화는 임시정부 나아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나라 돈으로 이것을 그렇게 이용을 했다면 이것은 어떤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좋아져서 말이죠. 강제징용은 없었다.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도 없었다. 직업적 성매매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집단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용납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공적으로 좀 통제할 방법은 없는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사요. 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 비용은 환수 조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은 또 마찬가지일 거고 그것이 뒤따라야 이 문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러다도 여기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난 뒤에 어떠한 관리 감독을 했는지 그 책임도 또한 분명히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살펴봐야 또 물어야 이 문제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연구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썼다라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그 문제가 목적과 달리 이 연구를 했다면 그것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이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또 유용을 했다면 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십수년 전에 한 12억을 준 건데 12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인데 기획재정부로부터 어떻게 입장을 들어보셨나요? 환수한다면 그쪽에서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의견을 듣지를 못했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수가 있어서 자료는 요청해둔 상태에 있고요. 또 따라서 이제 기획재정부도 인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문제가 언론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제 경제연구소의 주무관청인데, 이제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 내용을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것을 투명하게 연구의 목적과 그대로 부합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국민들의 알 권에 차여서 공개 또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또한 어쨌든 간에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조국 후보자 인사검증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사안도 매우 중요한데 말이죠. 우리 김정은 의원님께서 끝까지 챙기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보니까 진짜 아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더 심각한 걸 최근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우리 민족사를 바로 어쨌든 잡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도 관심 있게 이번만은 이것을 어렵다고 저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넘어야 될 산이라면 이번에 이 문제를 바로잡고 가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민중당도 의석은 한석입니다만은 원내 정당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이제 떠도는 얘기는 많지만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외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부르짖고 있지 실제적으로 법리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 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말만 무성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진정하게 본인들이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면 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것을 장외에서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간에 법적 요건을 우리가 이제 바로 잡기 위한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단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문제가 빨리 어떤 청문을 열어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 조국 후보자가 낙마해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 청문회를 거쳐서 확인된 후에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 논란과 관련해서요. 김종훈 의원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법 개정안입니까? 이게 좀 심각한 사실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매주 1,500톤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가량의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쌓이고 있는데 저장 탱크가 한계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7만 톤 가량인데 현재 이제 116만 톤 정도가 되어 있는 거죠. 2022년에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염수를 이제 이걸 어딘가 이렇게 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하지만 우리하고는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정보에만 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의 정보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단을 꾸리고 또 각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일 많이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공의 삽질님, 필명이 허공의 삽질이군요. 혈세로 지원받아서 반민족 행위에 앞장서다니. 낙성대 연구소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문자 잘 받았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매일 가장 핫한 곳 이슈가 되는 곳에 나가 있는 석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석석이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어젯밤 비에 이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오늘 이 습한 현실에 제가 찾은 곳은 바로 조국 후보자의 출근길입니다. 이 조국 후보자 하여간 미동만 해도 뉴스 속보에 뜨더군요. 조국 후보자 주차. 이 오늘 TV조선 뉴스 속보 자막이었어요. 오늘 출근이 좀 늦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오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먼저 오후 출근길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도 내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간만에 말을 꺼냈습니다. 이 시시하게 굴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이라고 다시 하겠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윤석열 총장 진정한 칼잡인지 지켜보겠어요. 다들 배배 꼬여가지고 꽈배기를 좋아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여론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분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칼은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칼같이 검찰 수사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창창. 미세 뉴스버스 오늘의 뉴스는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윤석열 총장의 속내는?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사공성대님이 먼저 치고 들어오셨어요. 오늘 6시 첫 뉴스는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한 압수수색이 될 것이다. 이미 이렇게 치고 들어오셨는데 오늘 5시 뉴스 첫 번째 뉴스가 압수수색에 따른 조국 후보자의 입장. 그리고 두 번째 뉴스가 압수수색 그 소식. 검찰의 압수수색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압수수색 소식이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압수수색 이거 안 되고 누가 그 뉴스의 주역인지 주어가 되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무리할 때 6시 정강뉴스 첫 뉴스가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평론가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압수수색 소식입니다. 네. 검찰은 오늘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그리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웅동학원 등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곳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후보자 측에서는 뭐 언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고요. 법조계의 안팎에서는 윤 검찰총장이 편향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니 진실을 규명하면 되지 왜 그 정치권에서 수사 방향까지 다 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9989번 쓰시는 분 휴대전화 뒷번호 서포항 IC와 포항 IC에 있는 터널에서 KBS 1라디오가 나옵니다. 세 분의 케미 멋집니다. 아주 유쾌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포항 IC와 포항 IC에 있는 터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민원이 저희한테 와요. 예. 왜 저희한테 온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신데. 근데 또 몇 번의 경우는 바로 그 다음 날에 시정이 됐다고 하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엄청난 위력. 다른 쪽으로는 여론의 영향력 이런 건 없는데 터널에 라디오 들리게 하는 영향력은 아주 대단해요. 저희가. 앞으로 많이 민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아직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법무부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에다가 보고를 할 수도 있는데 안 했어요. 맞습니다. 이 점이 또 아주 주목되더라고요. 네, 중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령으로 정해진 검찰 사무 보고 규칙에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언론 매체에 크게 보도돼 국민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은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미리 알려질 경우에 조 후보자나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미리 감지하고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 일부가 지금 현재 조 후보자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는데 현재 압수수색을 하는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2부라고 합니다. 이 특수부는 칼을 빼들면 꼭 성과를 내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주 고강도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의 부장이 고형곤 검사인데 이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영수 특검에 있을 때 한 팀이었나 봐요. 예전에 최순실 씨가 고영곤 검사님 그리고 윤석열 검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개인과 가족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최순실 씨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었어요. 검색해 보니까 나오던데. 그래요.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을 다 가려주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국민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말이죠. 자, 김수인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라고 하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 SK케미칼 그리고 애경산업, 가습기 메이트 관련 관계자들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하긴 했어요.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는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밝혔고요. 애경 측에서도 최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사과를 밝히긴 했는데 근데 상임위원들, 특조위 위원들의 반응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황전원 특조위 상임위원은 배보상을 이미 했던 다른 업체 얘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배보상을 진행해 달라라고 촉구했고요. 황필규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사과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 관련해서 국군님, 국군님이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주가 조작 의심 회사도 압수수색 영장 받는데 몇 번 고생해서 반려되고 계속 반려되다가 결국에는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중범죄도 아닌 마당에 너무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온 집안을 털털 터네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조국 후보자 임명이 적절하다 혹은 부적절하다 양쪽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공정했는가라는 그런 자성을 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는 수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어떤 수사?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 이번에 뭐 압수수색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쪽에서는 이걸로 좀 검찰에서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모종의 권력을 관철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이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런 우려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저러고 대충 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뭐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다시 한번 응축돼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뭐 잘못이 있으면은 있는 대로 밝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이 원하는 건 진실 규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를 봐주고 말고 또 누구를 안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네. 예. 자, 6363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서포항과 포항은 95.9로 맞추면 잘 나옵니다. 네, 여러분, 95.9는 포항입니다. 서울은 큰일 납니다. 네. 서울은 97.3. 네. 잊지 마시고. 서울에서 95.9 맞히시면 안 됩니다. 다른 네. 방송이 나와요.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얘기 왜 합니까? 네. 정말 참. 머쓱하네요. 예, K75176857 이런 아이디예요. 여기에 민원 넣으면 됩니까? 부산도 일부부터 듣고 싶어요. 운전할 때 콩으로 들으니 자꾸 끊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산. KBS 부산 제1라디오. 이거 지금 훌륭한 지역 방송이 또 방송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시는 방법도 있네요. 예. 3882번 쓰시는 분. 낙선한 분도 계시고 당선된 분도 있던데 당선한 분께 부탁드려 봅니다. 대구 동구 용계동 난청 해결해 주십시오. 김수현 평론가 해결해 주셔야겠네. 예. 절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 당선된 사람이 본인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제가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 동구의 일을 함부로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유승민 의원한테. 거기도 가불이 있어가지고 네, 어느 의원 지역군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계동이 어느 갑군지 을군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지금 경제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면서 서명 운동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1차 기한이 15일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까지가 8,404명이 참가를 했고 서명 운동이 31일까지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 추세라면은 10,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한국은 적인가 성명의 모임이고요.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서명운동 사이트에는 24만 명이 방문을 했고 3,590개의 응원글이 작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한 서명자는 일본이 내정에 곤란할 때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있다. 헌법과 정반대의 움직임에 반대한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다른 서명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의 과거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한 뒤에 대화로 이해를 깊게 해서 서로 평화 속에 발전하길 희망한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성명 모임 측은 31일입니다. 도쿄 한국 YMCA 앞에서 한국은 적인가 수출 규제를 철회해 대화로 해결을이라는 제목의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이런 일본 시민들하고 연대를 해야죠. 일본을 싸잡아서 매도하기보다는. 네. 그렇죠. 네. 이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한국과의 화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우리나라 언론과도 굉장히 오랫동안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이 9539번 쓰시는 분 충남 아산 97.3으로 나오긴 하는데 용민님 소리 반 바람 소리 반. 네. 방송에 바람 소리가 나오죠. 네. 라디오가 풍을 맞았나? 예. 자, 주파수를 조금만 더 세게 쏴주세요. 출력을. 아니, 아산은 잘 들릴 텐데. 예, 잘 들릴 텐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대전 방송, 이 원유봉 중계소가 그래도 잘 잡힐 텐데, 88.1. 근데 이게 또, 지금 이 시간은 KBS 대전 방송총국 1라디오 자체 방송을 하기 때문에, 김용민 라이브를 듣기는 쉽지 않으신 상황이네요. 예. 97.3. 네. 그, 안테나를 더 세게 뽑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예.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모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것을 앞두고 삼성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해온 노동자 김용희 씨가 다시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김용희 씨는 지난 6월부터 삼성전자 본사 주변 철탑에 올라가서 고공 농성을 시작을 했었고 단식 투쟁을 55일 동안 벌이다가 지난달 27일에 일단은 건강상 이유로 단식을 중단한 바 있었는데 다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단식 농성에 재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단식 농성 재돌입. 그러니까 구속시켜라 이런 요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 모레로 다가왔네요. 내일 모레. 네. 한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이 사실 삼성 총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 최종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계방송도 아마 할 겁니다. 네. TV로 또 생중계하도록 허용했으니까요. 예. 다음 소식은 오창석 평론가. 네, 오는 12월 25일 성탄절부터는 유색 페트병과 폴리염화 비닐, 그러니까 PVC 포장재 사용이 일부 예외를 제하고 원천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포장재 4개 등급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PVC 소재 포장재 사용을 원천 금지를 했습니다. 이게 농산물 포장 랩을 보통 이제 PVC 소재로 쓰는데요. 이게 재활용되면서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유색 페트병 역시 재활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을 주게 했는데요. 이 유색 몸체와 함께 라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반 접착제 사용이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제 앞서서 2020년까지 이 유색 페트병을 완전히 퇴출하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제 상고심 대법원 판결 중계방송은 모레 8월 29일 목요일 낮 1시 50분부터 3시 반까지 이렇게 중계방송이 됩니다. KBS 뉴스 특보로 방송이 될 예정인데요. KBS 1TV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자, 아산은 89.9나 94.7로 잘 나온다고 또 C로 시작하는 필명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정보를 보내주셨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G7 정상회의가 프랑스에서 열렸었죠.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아마존 열대우림 화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이게 주요 의제다라면서 이제 우림 보호 필요성을 역설을 했고 또 2천만 달러 상당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자 이런 결정까지 내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오닉스 로렌조니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예견할 수 있었던 세계 문화유산 성당 화재도 막지 못했으면서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라고 반문을 했고요. 사실 그 전에는 리카르도 살레스 브라질 환경부 장관이 G7의 기금 지원을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회의를 마친 다음에 브라질 정부 입장이 이렇게 완전하게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남미의 트럼프로 통하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브라질 정부 입장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식민주의다.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크롱 대통령 나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브라질 영토긴 하지만은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뭐 이것은 얼마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차치하고 본인은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나서 가지고 이렇게 우림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했지만 브라질 정부는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대로 방치할 수는 또 없는 문제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관련한 소식 짧게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직접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다는 당시 KT 사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실장과 부장 단계의 증언만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위에서 시켰던 사람의 증언이 나와야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분 사장이 이같이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고. 또한 정규직 채용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였다라는 증언까지 함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벼랑 끝에 몰렸네요. 김성태 의원이. 네. 자, 6시 첫 뉴스 오창석 평론가부터. 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퇴에 대한 응답을 난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뉴스. 사퇴 거부. 네. 예, 사퇴 거부를 첫 뉴스로 다룰 것이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예, 저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네. 예정대로 이게 좀 밀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9월 2일, 3일 예정대로 열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민주당이 그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 네. 예, 알겠습니다. 6시 첫 뉴스 어떤 뉴스가 나올지 함께 귀 쫑긋 세워보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00